안녕하세요. 3시반 타로의 3시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관계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리딩을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리딩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카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카드를 네 가지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숫자를 골라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저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인연을 정리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은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라는 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적당히 주변의 조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도움을 줄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도움을 1번님에게 줄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그래서 주변에 조금은 도움을 받는 것이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연인 관계라고 하면 나 저 사람과 헤어지고 싶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조금 창피하지만 혹은 좀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다가는 끝없이 뭔가 계속 몰아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문제가 점점 커지는 상태. 하지만 내 주변은 생각보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만 준다면, 좀 그 마중물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관계를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힘이 곧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뭔가 혼자 싸매고 있는 편이 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그건 결국 혼자 버티면 일만 더 크게 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고 주변에 좀 도움을 얻는 게,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지 않으니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변에 좀 얘기하고 물어보고, 혹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도움을 청하고, 나 이런 일이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주변에 조금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님의 고민이나 1번님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주변이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해 라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의 도움으로 시작해야지 내가 뭔가 그것으로부터, 그 인연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혼자 버티다가는 일만 커진다. 그러면 점점 내 안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동떨어지는 상황이 야기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데, 일단은 그것의 첫 발은 타인의 도움, 타인의 구원의 손길, 혹은 그래요. 타인의 다른 사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의 문제를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실 테니까 그 인연,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조금은 얻으면은 내가 그럴 힘이 생길 거고, 뭔가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너무 어, 원하는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조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라고 조금 더 스스로 알 테니까, 어찌 보면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일단 물어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2번을 선택한 분의 인연을,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이번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과의 뭐 헤어짐이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포기하지 못해서 뭔가 조금은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 완벽히 만족스러운 상태여야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다. 뭔가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뭔가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했을 때 느껴지는 이런 손해, 뭐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떠한 진짜 금전적인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 손해는 뭔가 당장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정말 싫은 느낌인데, 그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 뭔가 영혼이 깎이고 계속 마음이 아파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완전히 해피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를 생각해서 뭔가 될 대로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를 좀먹는 짓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내가 뭔가 그래요, 물건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이런 관계 정리에서도 대가는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대가 치르는 것에 그걸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완전한 만족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님은 그 관계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포기 못하는 어떤 그 코어가 되는, 중심이 되는 어떠한 손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건데, 그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이제 잃게 되는 무언가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가를 치러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건을 돈 주고 사야지 돈 안 주고 사면은 뭔가 기분이 이상하죠. 공짜로 얻은 것도 좀 기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기 있는 공을 일로 움직이려면 힘이라는 대가를 줘야 되듯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떠한 변화에는 어떠한 대가가 필요한데, 그런 대가를 치르기 싫어한다면 내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안에서 계속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은 저게 손해고 저렇게 하면 이게 손해고 에라 모르겠다, 가만히 있자 라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그 가만히 있는 동안에 손해보는 시간과 마음과 금전은 뭐 당장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라고 조금은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큰 손해일 수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더 큰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걸 손해보기 싫어서 조금씩 뭔가 시간을 갉아먹는다, 마음을 갉아먹는다, 영혼을 갉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계에서 관계를 끝마치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시작하는 것도 어떤 손해보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관계를 끝내는 것도 손해보는 게 생기는 건데,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적당한 대가만이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관계에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면 관계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그 인연, 3번님의 인연 같은 경우는 3번님이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도 뭔가 조금은 저쪽에서 들러붙는다? 저쪽에서 관계를 놓아주기, 그래, 3번님을 좀 놓아주기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확고한 어떠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뭔가 그 노력보다도 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주변에 도움 또한 청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엮인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도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3번님의 인연은 3번님과 헤어지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3번님이 생각과 3번님의 주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끌어들여서까지 3번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런 경우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님의 지금 그 정리하고자 하는 인연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자면 되게 끈끈하게 좀 엮여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상대방에게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표출해야 된다. 어떻게 내 주장과 내 노력을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주변이, 그리고 내 주변이 알 수가 있게,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노력을 그만할 수 있게, 상대방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줄여야 된다. 그건 좀 볼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상대방이 쟤도 너도 나와 인연이, 혹은 나와 헤어지기 싫은 것 같아. 그런데 뭐 다른 문제 때문에 혹은 나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지금 잠깐 마음이 좀 뒤숭숭한 거야. 왜? 거봐, 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너와 헤어지지 못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굳건하고 상대방이 나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 나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흔들리는 모습, 그래? 라고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안 될 것 같다. 나는 일관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확실한 나의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이런 좀 뭔가 들러붙으려고 하는 원동력이 좀 끊기지 않을까, 그 마음이 훅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약간의, 왜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죠. 이런 너그러움, 여유, 포용, 이런 것 때문에 좀 그쵸, 이게 좀 나쁜 얘기긴 한데, 내가 예의상 혹은 뭔가 저 사람이 상처받기 싫어서 해주는 말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이런 뭔가 우유부단한 마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뭐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은 접어두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는 더 이상 너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좀 담백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상대방이 뭔가 나를 붙잡고 싶은 노력을 하는 만큼 나도 그 상대방과 정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우유부단해지면은 그 사이를 파고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충분히 생각을 했고 충분히 고심을 했고 나의 결정은 이거야 라고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전진한다면, 상대방은 뭔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고집이 좀 꺾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너그러워지실 필요 없고, 굳이 뭔가 그래요. 상대방의 상처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집착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집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하고 싶을까요? (4번님의) 경우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뭔가 나의 책임이 큰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많을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상대방과 상관이 없는 거죠. 뭐 내가 좋은 사람이건,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죠. 나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을 떠나서 일단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으니까 그런 내 마음을 내가 좀 다스려야 된다. 내가 항상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사부님 또한 마찬가지고 세상에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혼자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쵸, 내가 나 스스로를 챙기게 된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계속 그 사람과 인연을 계속, 원치도 않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다간 나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스스로 다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정하는 건 확실히 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쁜 거다 라고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편이 내 스스로의 마음에 좀 굳건함을 주지 않을까? 결국은 일종의 선택, 장단점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4번님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4번님은 4번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나에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까? 당연하죠. 내가 좋지 않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내가 좋지 않은데 저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저 사람과 인연을 계속한다? 라는 건 나중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희생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4번님 스스로의 양심과 4번님 스스로의 이런 나빠지기 싫다는 이런 어떤 나약한 마음이 결국은 남 탓을 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은 나쁘지만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조금은 선택해야 된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낫지 나중에 남 탓하는 사람보단 이기적인 사람이 낫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지
내가 무언가 다음 관계에서 왜 이번 사람 말고도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이어갈 텐데 이때는 이러지 말아야지, 저 때는 저러지 말아야지 되는 어떠한 배움이 생길 수 있다. 무엇을 해야지? 확실한 판단을 해야지. 어떠한 판단을 해야지? 내가 만족스러운 판단을 해야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떤 선택은 내가 좀 덜 만족스럽지만 나를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어떤 선택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겠지만 나한테 만족스러운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사모님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이 항상 좋고 항상 옳고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니까 어느 정도 예의는 차리되 결국은 나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기적인 사람이 될지언정 나중에 남 탓하고 희생했다면서 그 누가 강요하지도 않은 희생을 한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죠. 관계 정리하는 게 항상 쉽진 않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내가 관계를 정리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 모두 이걸 듣는 이유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제가 좋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적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이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좀 있으면 태풍 온다는데 태풍도 조심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시 반이었고요. 여기는 3시 반 타로입니다.